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회계 운용사 2급 공개 단번 주 경기 디지텍 2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7번입니다. 12월 11일 신규 산업 진출을 위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자를 의결하고 정자란 말이 자본금을 증가시킨다는 의미가 있죠. 즉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보통주 5천주 액면가 만원, 발행가액 15,000원. 그러니까 우리 회사 주식 한 주당 적혀있는 돈은 얼마다? 만원. 그리고 이것을 얼마에 팔겠단 말입니까? 15,000원 받고 판매하겠단 말입니다. 를 발행하고 대금은 전액 우리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하다. 발행 제비용 128,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첫 번째 간단 거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당사 주식을 발행하고 돈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당사 주식 5천만원이 되겠죠. 왜? 5천주 곱하기 액면가 만원 해서 5천만원을 7,500만원에 발행을 했습니다. 왜? 5천주 곱하기 15,000원 받고 팔았으니까 할증 발행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받고 발행 제비용 128,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내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발행 비용 처리입니다. 발행 제비용 128,000원입니다. 할증 발행의 경우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하고 제비용 처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할인 발행의 경우 작게 받은 경우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서 가산을 하고 이 128,000원을 더하고 따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 지금은 할증 발행이 되었으니까 이 128,000원은 할증 발행된, 즉 2,500만원이 할증 발행되었네요. 여기서 빼고 이 비용은 따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게 10만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2,500만원 할증 발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은 2,490만원이 되겠죠. 빼고 제비용, 수수료는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 포인트를 잡아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자본 관련 계정 과목이 나오면 상대 계정을 조회 후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는데요. 이 반대 계정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그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서 없으면 그대로 하면 되고, 있는 경우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됩니다. 자, 이거 우리 공개 1번, 2번 하면서도 계속 해왔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시험에도 반드시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고 힘이 드시더라도 반드시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의 자본금이 증가된다 그랬습니다. 이 자본금은 항상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가 됩니다. 그래서 5천만원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통예금으로 받았죠. 보통예금에는 돈이 얼마 들어왔을까요? 7,500만원이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예금 7,500만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금 128,000원을 지출했죠. 그러니까 현금 128,000원 문제 없습니다. 다음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는데요. 본대 주식 발행 초과금은 2,500입니다. 왜? 5천만원짜리를 7,500에 발행했으니까 2,500이 되어야 되지만 발행 제비용은 뺀다 그랬죠. 빼면은 주식 발행 초과금은 2,487만 2천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가 되었고요. 여기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확인해서 있으면 그만큼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고 나머지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됩니다. 그래서 조회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계정 원장에서 하면 되겠죠. 여기에 총계정 원장
여기에 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총계등 원장 계등 과목 주식 할 한번 해볼까요? 주식 할.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있죠? 381번. 이게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 엔터. 자, 지금은 줘야 하는 데이터가 없네요. 없으니까 이 자체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 자체가 정답이 되는 거가 되고요. 만약에 100만원이 있었더라면 요것과 요것 사이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100만원,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2,387만 2천원이 됩니다. 이거 꼭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보통예금. 우리은행에서 우리은행 보통예금으로 받았네요. 거래처 걸어주시고, 자, 입력하러 가보겠습니다. 일반전표 12월 11일 차변 3번 보통예금이죠. 우리입니다. 우리은행. 그리고 금액은 7575 뿔뿔. 대변 4번 자본금이죠. 자본 보통주 자본금. 자, 위에 거래처 걸려있을 때는 스페이스 한번 눌러주시고 넘어가고 50 뿔뿔. 다음 대변 4번 현금이죠. 현금 얼마? 12만 8천원 128 뿔. 다음 대변 4번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요. 341번 주식 발행 초과금 확인. 금액은 24872 뿔 이렇게 되네요. 자, 확인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2월 11일 날짜 맞고요. 차변 보통예금 거래처 걸려있고, 대변 보통주 자본금, 대변 현금, 대변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돼 있고요. 7,500만원 이 금액을 다 더해봐야 되는데 아래쪽에 보면 있겠죠? 아래쪽에 7,500만원. 예, 문제가 없네요. 자, 이러므로써 7번 문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8번 12월 16일 서울전자주 발행의 회사채 만기 2023년이니까 장기의 개념이죠. 10월 12일 967만 8,54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계좌 이체하였다. 단 이자 획득의 목적으로만 구입한 것이다.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채를 발행한 것이 아니라 사채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했고 구입 목적이 이자 획득을 목적으로만 구입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만기까지 가지고 있겠단 말이죠. 만기까지 가지고 있겠단 말입니다. 왜? 이자를 계속 받을 거니까. 자, 그러면 이 사채 회계 처리가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요. 자, 이게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라든지 단기 투자의 목적으로 주식을 구입 또는 처분하면 단기 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단기 시세 차익도 목적이 아니었고 단기 투자의 목적도 아닙니다. 왜? 2023년이니까 뭐 단기가 아니라 장기의 개념이죠. 내년은 즉 이 문제는 2020년이니까 2021년은 다 단기의 개념이지만 2022년부터는 다 장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장기 투자의 목적으로 주식을 구입하면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되는데요. 자, 이것은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이자 획득을 목적으로 2023년까지 가지고 있겠단 말 아닙니까? 투자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아니고요. 세 번째, 자, 투자의 목적으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지와 능력이 있는 주식. 자, 지금은 한번 보십시오. 만기가 2023년 10월 12일인데요. 이때까지 이자 획득을 목적으로 구입하니까 2023년 10월 12일까지 가지고 있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리고 내 능력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우리 회계나 FAT에서는 만기 보유 증권이 되겠죠. 지금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간단 거래 내용.
이자 획득 목적의 회사채를 구입하고 돈 지급한 내용이 됩니다. 이자 획득 목적의 회사채를 967만 8,540원에 구입하고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보통예금은 보통예금이니까 대변 별 문제 없고요. 이 이자 획득 목적의 회사채가 무엇이라 그랬다?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 되는 겁니다. 차변이 되겠죠. 왜?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으니까 자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보통예금 거래처 걸어주고 9번은 3번, 4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어떤 거? 사채를 구입했는데 이자 획득을 목적으로만 구입했다는 거, 그리고 만기가 2023년이라는 거, 이 세 가지를 보고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라는 거, 이거 찾아내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씩 익혀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도건가의 개념도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구입하면서 소요된 돈과 부대비용은 구입하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키고 부대비용은 따로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단 단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이죠. 단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을 구입하면서 매입비용, 즉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해야 됩니다. 이게 돌연변이죠. 돌연변입니다. 다른 것들은 무엇을 구입하면서 들어간 돈과 부대비용은 구입하는 것 가격 안에 다 포함시키고 부대비용은 따로 적지 않습니다. 예외가 딱 하나 있는데요. 그게 단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을 구입하면서 수수료 비용 또는 부대비용은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12월 16일이네요. 16일 차변 3번 상각 후 상각 후 측정 금융자산. 자, 상각 후 측정 금융자산인데요. 우리는 이거 100번대 유동 아닙니다. 우리 2023년이니까 비유동의 개념이죠. 181번입니다. 이거 선택하셔야 돼요. 아무거나 선택하셔서는 안 됩니다. 꼭 보시고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확인. 금액은 9678540. 대변 4번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 그리고 9678540 엔터. 자, 확인하러 갑니다. 자, 12월 16일 날짜 맞고요. 차변 상각 후 측정 금융자산, 대변 보통예금 거래처 걸려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볼까요? 대차차액 발생하지 않았네요. 예, 이름으로써 8번 문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9번. 자, 마지막 문제죠. 거래 입력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12월 21일 영업부 직원들에게 마케팅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훈련비가 되겠죠. 강사료 120만원에 대하여 원천징수분 10만 5,600원을 차감한 잔액은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간단한 거래 내용은 영업부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돈 지급한 내용이 되겠죠. 상세 내용 보겠습니다. 영업부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료 12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원천징수세액 10만 5,600원을 차감한 잔액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내용이 됩니다.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원천징수가 되겠죠. 원천징수. 돈을 지급하는 내용 플러스 원천징수는 예수금이 됩니다. 즉 돈을 지급하면서 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예수금. 자, 그리고 우리 회계하시는 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회계하시는 분은 내가 회사 사장이고 내가 월급 주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회계를 접근하셔야지 회계가 다 맞아집니다. 나는 근로자다, 월급을 받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회계를 접근하시면 안 맞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계할 때는 우리 회사가 내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장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모든 거래를 바라보셔야지 정확하게 다 맞아집니다. 그런데 나는 월급 받는데요 하면 그 순간부터 잘 안 맞습니다.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교육 훈련비 주잖아요. 월급도 나는 주는 사람으로 생각해야지. 나 월급 받는데요. 이래 생각하시면 이 회계가 안 맞아떨어집니다. 지금도 돈을 강사료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했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되겠다? 예수금이 됩니다. 무엇은? 105,600원은. 그리고 반대로 돈을 받는 내용 원천징수는 선납세금이 되는 겁니다. 즉 돈을 받으면서 내가 원천징수를 당하는 경우는 선납세금이 된다. 그러니까 원천징수 내가 한다. 그리고 원천징수 내가 당한다. 여러분들이 회계하기 전까지는 여지까지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의료보험 다 떼였잖아요. 원천징수 당했습니다. 회계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다 선납세금이었고요. 회계하는 순간부터는 직원들 월급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월급 주면서 직원들 의료보험 이런 거 떼죠. 떼는 거 내가 원천징수하죠. 그러니까 예수금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교육비 줬으니까 교육훈련비 120만원 별 문제 없고요. 105,600원은 예수금이 되겠죠. 원천징수 했으니까. 잔액은 보통예금으로 줬습니다. 팀 짜고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었네요. 대변. 다음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죠? 보통예금. 우리 은행이네요. 자, 12월 21일, 요거 오타네요. 21일인데 30일 됐습니다. 21일 날, 12월 21일. 차변 3번. 교육입니다. 차변, 교육. 우리 800번대만 쓴다 그랬죠? 825번. 교육훈련비. 선택해 주시고, 엔터. 금액은 얼마? 120만원. 대변 4번. 예수금 254번. 예수금 얼마입니까? 105600. 그리고 대변 4번. 보통예금이죠. 우리은행 거래처 걸어줘야 됩니다. 걸어주시고 금액은 1094 400 이렇게 되네요. 자, 확인하러 갑니다. 12월 21일 날짜 맞고요. 한 번 더 볼까요? 21일 맞네요. 차변 800번대 825번 교육훈련비, 대변 예수금, 그리고 보통예금 우리은행 거래처 걸려 있고요. 자, 이렇게 금액이 더하기 힘들죠. 하단에 보시면 되죠. 이런 거는 하단에 보시면 120만원씩 맞네요. 자, 여러분으로서 문제 9번 마무리 짓는 거로 하고 거래자료 입력하는 것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3번 결산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결산 문제는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주로 감가상각비 계상하는 거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4번, 5번이네요. 매출채권, 감가상각비. 5번부터는 자동 결산이며 결산 자료 입력에 입력합니다. 그리고 1, 2, 3, 4번까지는 수동 결산으로서 일반전표 12월 31일에 입력합니다. 자, 1번입니다. 이자 수익, 이자 받았네요. 선수분, 먼저 받았단 말이죠. 을 계상하다, 장부에 기록하다. 월할 계산에 의한다. 한 달 한 달 월로 계산해라 말입니다. 자, 먼저 이자를 받았는데요. 몇 월 달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계등 원장에서 조회를 하셔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전표 입력 장부의 총계등 원장 있죠. 여기에서 자, 월별 되어 있네요. 월별로 되어 있고요. 물론 일별로 하셔도 되는데 일별로 하시면 너무 많죠. 너무 많기 때문에 월별로 하겠습니다. 계정 과목 누르셔서 이자 수익 하셔도 좋고요. 이자 수익의 계정 과목 코드는 901번이죠. 901번 알고 계시면 이렇게 입력하시면 빠르게 됩니다. 이 코드를 잘 모르시면 물음표 눌러서 이자 수익으로 찾으시면 돼요. 자, 그랬더니 5월달이네요. 5월달에 봤더니 300만원 받았네요. 자, 300만원 받았는데 이게 6개월인지 1년인지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당 라인에서 더블 클릭입니다. 따닥 하면 상세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보니까 5월 31일 날 1년분 이자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받았네요. 금액은 300만원 맞죠? 네,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내용도 조금 더 상세하게 보시려면 더블 클릭입니다. 따닥 해주시면 또 나타나죠? 5월 31일 날 나타나고요. 대변이 이자 수익이며 차변은 보통예금 우리은행으로 받았네요. 금액은 물론 300만원 상세하게 나타납니다. 자, 일단 확인이 됐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자,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5월 31일 날 6월 1일부터 5월 31일 끝까지 1년분 이자를 얼마 받았습니까? 300만원. 그런데 월할 계산해라 했으니까 나누기 12개월을 하면 한 달에 25만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돈을 구하는데요. 항상 돈을 구할 때는 뒤에 있는 것부터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5로 끝났단 말은 5달입니다. 25만원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125만원. 다음 왼쪽에 있는 돈은 300만원에서 125만원을 빼면 왼쪽은 175만원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은 이자를 먼저 받았습니다. 왜? 이자 수익이니까 이자 받는 건데 선수분이니까 먼저 받았단 말이죠. 다음 얼마를 먼저 받았는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결산일로서 12월 31일입니다. 자, 6월 1일 날은 5월 31일 끝까지 얼마? 300만원을 먼저 받았지만 오늘은 12월 31일입니다. 여기서부터 5월 31일 끝까지 요만큼을 먼저 받았죠. 이만큼이 얼마입니까? 125만원. 따라서 이 내용은 이자 125만원을 먼저 받은 내용이 되고요. 계정과목은 이자 받는 거니까 이자 수익 금액은 125만원 결정났습니다. 자,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자,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이 칸부터 주는 내용이면 비용, 받는 내용이면 수익인데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 그래서 이 칸에는 수익을 적습니다. 두 번째, 순서대로 하십시오. 이 칸입니다. 먼저면 선, 모시면 미인데요. 지금은 먼저죠. 먼저 받았으니까 선. 그래서 선을 적었습니다. 다음 이 칸입니다. 주는 내용이면 급, 받는 내용이면 수인데요. 받았잖아요. 그래서 받는 내용이라서 수, 선수 수익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자, 이 계정과목이 자산이면 차변, 부채이면 대변입니다. 선수 수익은 부채입니다. 따라서 선수 수익이 어디로 가야 된다? 대변으로 가야 됩니다. 금액은 125만원 우리가 결정났습니다. 그러면 이자 수익은 어느 변에 갈 수밖에 없습니까? 차변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금액도 125만원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과목이 없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일반전표 몇 월 며칠 12월 31일 차변 3번 이자 수익이죠. 901번 금액은 1250불. 다음 대변 4번 선수 수익이죠. 선수 수익 얼마? 1250불. 자, 입력이 끝나고 나면 꼭 확인합니다. 12월 31일 차변 이자 수익, 대변 선수 수익 맞고요. 금액은 125만원씩. 예, 1번 문제 없이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우리 결산에 뜨는 일반 전표도 마찬가지지만 조회를 한 다음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이것부터는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힘드시더라도 꼭 좀 익혀주시고요. 이게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이라 그럽니다. 결산에서 혹시 이게 너무 힘드신 분은 제가 전산에게 1급 기본 강좌에 결산 부분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아마 한 40분 정도 되실 겁니다. 그거 정도 보시면 충분히 익히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면서 1번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2번도 같은 문제네요. 보험료 주는 내용이죠. 선급분이니까 먼저 줬죠. 계상합니다. 월할 계상하네요. 자, 이 문제도 종계등 원장에서 조회를 해보셔야 됩니다. 보험료를 얼마, 언제 먼저 줬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계정 원장에서 보험료입니다. 821번이죠. 보험료. 자, 좋네요. 4월 달에 지급했습니다. 360만 원이네요. 더블 클릭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4월 1일 날 건물 화재 보험료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금액은 36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자, 이 자료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4월 1일 그리고 3월 31일까지 1년분 보험료 360만 원인데 월할 계산하니까 12개월이죠. 1년이니까 한 달에 3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뒤에 거부터 계산해라 그랬습니다. 앞에 거 계산하면 12 빼기 4는 8, 8개월이죠. 그럼 4, 8, 32, 320만 원으로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뒤에 월을 가지고 하십시오. 3, 4번 9, 90만 원이고 앞에 또는 360만 원에 떠 90만 원을 빼니까 270만 원이 되겠죠. 자, 일단 이 내용은 보험료 지급한 내용입니다. 주는 내용이죠. 선급분이니까 먼저 준 내용이죠. 얼마 먼저 줬는지만 찾으면 되겠네요. 4월 1일 날은 3월 31일 것까지 얼마? 360만 원을 먼저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결산일입니다. 결산일은 1년 중에 딱 하루밖에 없죠.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부터 3월 31일 여기까지 먼저 줬잖아요. 이 금액은 얼마입니까? 90만원. 따라서 이 내용은 보험료 90만원을 먼저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험료는 보험료고요. 또 만들러 갑니다. 이 칸부터 주는 내용이면 비용, 받는 내용이면 수익인데요. 지금은 줬죠. 주는 내용이니까 비용. 이 칸입니다. 먼저면 선, 못이면 미인데요. 먼저 줬잖아요. 그래서 선을 적었습니다. 요 칸. 주는 내용이면 급, 받는 내용이면 수입니다. 줬죠. 주는 내용입니다. 급. 그래서 만들어진 계정 과목은 선급 비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차변 대변 자리는 항상 이것으로서 잡습니다. 이걸로 잡으시면 안 돼요. 자, 선급 비용이 자산이면 차변, 부채이면 대변에 적으면 됩니다. 선급 비용은 무엇입니까? 자산입니다. 따라서 이 선급 비용이 어디에? 차변. 돈은 물론 90만 원입니다. 그러면 상대 계정은 보험료가 되겠죠? 90만 원. 이렇게 되며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 없습니다. 자, 이것도 그대로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일반 전표 몇 월 며칠 12월 31일이죠. 눌러주시고 차변 3번 선급 비용 금액은 얼마? 900불 엔터. 그리고 대변 4번 보험료 821번이죠. 금액은 얼마? 900불 엔터. 자, 확인하러 갑니다. 차변 선급비용 보험료 문제였고요. 그리고 돈도 90만원씩 문제가 없네요. 1번과 2번은 사실은 동일한 개념입니다. 3번 장기 투자 목적의 주식. 자, 이게 단기 투자였으면 공정가치 측정 단기 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인데 장기 투자의 목적이니까 뭐가 됩니까?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되겠죠. 알아주시고 모두 500주이며 1주당 16,000원으로 평가되었네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올랐는지 내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16,000원으로 평가되었네요. 단 보유 중인 주식은 직전 연도 결산 시 평가 손익이 존재한다. 즉 다시 말해서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과 평가 손실은 자본 항목이잖아요. 그러면 상대 계정을 꼭 조회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자, 포인트. 자, 상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인지 손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내용입니다. 자, 일단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종계정 원장에서 조회하면 되겠죠? 종계정 원장. 자, 여기서 기타 포괄,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확인 다칠 필요도 없어요. 확인하면 잘못됐네요. 기타 포괄하고 엔터 하면 나타나죠. 우리는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유동은 안 쓴다 그랬죠. 장기 투자의 목적이니까 178번짜리만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확인 엔터. 자, 그랬더니 자, 전기 2월이네요. 작년에 샀었습니다. 작년에 가지고 있고요. 얼마입니까? 장부가액이 550만원으로 평가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550만원인데 요거 곱하면 800만원이죠. 올랐죠? 얼마 올랐습니까? 250만원 이익 받네요. 자, 그래서 장부가액 550만원인 요거 확인되셨죠? 어디에서? 종계정 원장에서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가 800만원으로 되었죠. 왜? 500주 곱하기 16,000원 아닙니까? 800만원으로 되어 250만원 이익 본 내용 이거 이해되시겠죠? 1번, 2번, 3번 다들 종계정 원장에서 조회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운용사 2급은 실기시험 시간이 60분이 아니라 80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회하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장부가액을 종계정 원장에서 조회하여야 합니다. 우리 550만원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평가이익이 250만원 나왔는데요. 분계에 자본 계정이 나오면 반드시 상대 계정을 조회 후 처리하여야 합니다. 조회해서 상대 계정만큼 상계 처리해야 되겠죠. 자, 지금은 75만원이 있다네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보고요. 틀린 답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0만원 이익 받기 때문에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칸이 좁아서 제가 평가이익만 했습니다. 250만원. 상대 계정은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250만원. 이거는 틀린 겁니다. 어떻게? 상대 계정을 조회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손실이 있는지 종계정 원장에서 조회를 해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다시 찍어주시고 기타 포괄. 자, 여기 보시면 평가 지금 이익이니까 상대 계정은 무엇입니까? 평가 손실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없으면 방금 틀린 답이 정답이었습니다. 있죠, 지금은. 눌러주시고 확인. 자, 그랬더니 얼마가 있습니까? 75만원. 하단에도 75만원. 잔액이 얼마? 75만원 있네요. 그러면 250만원 중에서 75만원은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손실을 빼고 나머지만큼이 평가 이익이 되죠. 그래서 요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250만원은 문제가 없지만 첫 번째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손실 75만원 그리고 나머지 175만원이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이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 우리 거래자료 입력에도 나오고요. 결산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반드시 출제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일반 전표 12월 31일 차변입니다. 178번짜리 쓴다 그랬죠. 금액은 얼마? 2500불. 대변 4번입니다.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손실부터 하겠습니다. 982번짜리 확인. 이 금액이 얼마? 75만원이었죠. 750불. 그리고 또 대변 4번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이익이죠. 평가 이익입니다. 981번짜리 찍어주시고 확인. 금액은 1750불 엔터. 자, 확인하러 갑니다. 이렇게 까맣게 색칠이 되어 있죠.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자, 위쪽에 보시면 여기에 경계선 있죠. 이 경계선에 가시면 늘어납니다. 오른쪽으로 쭉 당겨주시면 늘어납니다. 조금 더 넓게 볼까요? 자,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평가 손실, 평가 이익, 비유동 178번 맞고요. 오른쪽에 금액 한번 볼까요? 금액도 차변 대변 금액 각각 250만원씩 문제 없죠? 예, 이름으로써 이 문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거라서 이 정도 하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4번 12월 31일 현재 장부상의 현금 잔액보다, 자 12월 31일 오늘이네요. 결산일이니까 실제 잔액이 18,000원 부족하여 하며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네요. 자, 이거 결산일 현재 현금 18,000원이죠. 오답니다. 18,000원이 부족한 내용이 됩니다. 자,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결산일 현재 현금 과부족 처리와 기중에 현금 과부족을 정산하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결산일 현재 돈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는 잡이익, 남으면 잡이익, 그리고 모자라면 잡손실입니다. 물론 상대 계정은 현금이고요. 지금은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손실 현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다릅니다. 기중에 현금 과부족을 정산하는 경우, 정리하는 경우, 현금이 남았던 경우, 그럼 기중의 붕괴는 현금이 남았으니까 현금은 남차 부대, 기중에는 현금은 남차 부대, 그러니까 기중에 현금이 남았다라면 현금은 남차, 남으면 현금을 어디에 차변해 적고 상대 계정은 현금 과부족을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현금은 남차 부대, 기중에는 그러니까 현금이 부족하면 현금을 어디에 대변해 적고 상대 계정은 현금 과부족을 적게 됩니다. 자, 현금이 남았더라면 현금은 남차, 기중 붕괴부터 봅니다. 현금을 차변해 적고, 그리고 기중에 현금이 부족했더라면 현금은 남차 부대, 부족했을 때는 현금을 어디에 대변해 적고 상대 계정은 현금 과부족을 적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만약에 기중에 있는 현금 과부족을 정산하는 경우 지금 부족한 거죠. 기중의 거를 부족했을 때는 현금이 부족한 경우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과부족을 정산하기 때문에 대변이 현금 과부족, 차변은 잡손실. 물론 남았었더라면 이 현금 과부족을 정산하는 거니까 차변이 현금 과부족, 대변은 잡이익입니다. 자, 제가 왜 이것을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 이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처럼 결산일 현재 돈이 남든지 모자라든지 할 때는 바로 잡이익, 잡손실에서 현금으로 떨어버립니다. 그런데 기중에 현금 과부족이 있었다. 결산일까지 그 원인을 밝혀지지 않았다. 자, 이게 틀리시는 분은 잡이익이나 잡손실은 틀리는 사람 빵명입니다. 안 틀리는데 무엇이 틀리는가 하면 선생님 어떨 때는 차변 대변이 현금이고요. 어떨 때는 차변 대변이 현금 과부족이에요. 미치겠습니다.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러신 분이 있단 말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결산일 현재 오늘 당일날,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아무런 장부상의 돈이 틀린 경우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 경우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5월 8일, 7월 7일에 돈이 남든지 모자랐든지 했었더라면 붕괴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정산하는 경우는 현금 과부족을 정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이나 대변이 이렇게 현금 과부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12월 31일 현재란 말은 오늘 장부상에 돈이 안 맞았단 말입니다. 이 문제가 아래쪽에 되려고 하면은 기중에 현금 과부족이 있었는데 결산일까지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 했을 경우는 이런 붕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입력하러 갑니다. 차변부터 3번 잡손실, 잡손실 금액은 얼마? 18,000원. 대변 4번 바로 현금으로 떨어버리죠. 결산일 현재니까 18,000원. 예, 확인하러 갑니다. 차변 잡손실 960번, 대변 현금 금액은 각각 18,000원씩. 자, 요거 이해되십니까? 이것도 의외로
실수가 많은 부분입니다. 자, 5번 자동결산이네요. 매출채권, 외상매출금과 받을음에 대하여 1% 대손충당금 보충법으로 설정하다. 자, 이거 먼저 합계잔액상표에 갑니다. 전체 메뉴에서 합결산 재무제표에 가시면 합계잔액상표 12월달로 가요. 들어가셔서 12월 31일 엔터. 자, 여기 보시면 외상매출금 있죠? 외상매출금에 대한 1149850불. 자, 이 금액에 대해서 1%를 구합니다. 자, 제가 미리 메모해 뒀습니다. 1149850불 곱하기 1%니까 0.01이 되겠죠. 빼기 바로 아래쪽에 있는 대손충당금 대변 잔액을 빼줘야 됩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대손충당금 있죠?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돈 아닙니다. 이 돈 35만원. 그래서 뺐더니, 자, 35만원 뺐더니 1114만 8,500원이 됩니다. 하나 구했고요. 받을음도 똑같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받을음 찍어 놓을게요. 받을음도 차변의 잔액 3억 5,500만원의 1%, 3억 5,500만원 곱하기 0.21 빼기 아래쪽에 아래쪽 대손충당금 대변 잔액을 찾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은 받을음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없죠? 없으면 0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0을 뺐더니 355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만 이 금액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표 추가는 맨 마지막에 결산이 끝날 때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금액을 입력하러 갑니다. 전체 메뉴에 보시면 어디에 결산자료 입력 있죠? 여기에 입력을 합니다. 눌러주시고, 자, 0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아니요, 불러올 필요 없고요. 얘는 할 필요 없습니다.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컨트롤 F로 외상매출금, 자, 외상매출금 찾아지죠? 이렇게 외상매출금이 찾아집니다. 대손상각 꼭 확인하세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은 믿으시면 안 된다 그랬죠? 입력합니다. 111-48500 엔터. 그리고 받을음 3550불 엔터.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금액을 입력만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입력하실 때 좀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모든 비유동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네요. 자, 일단 이거 원가별 감가상각 명세서에서 확인해야 되겠죠.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요런 거는 좀 닫아 놓을까요? 일반 전표 요런 거는 닫아 두고요. 자, 전체 메뉴에 보시면 고정자산 등록에 있죠.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서 어떤 거 유형자산 총괄과 무형자산도 해당됩니다. 왜? 비유동자산이니까. 보니까 우리 회계 운용사에서는 주로 여기에만 있었는데요. 간혹 여기에 소프트웨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습할 때는 여기 무형자산 총괄에는 없었지만 시험에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 꼭 하셔야 됩니다. 유형자산 총괄 엔터 뭐가 나왔습니다. 무형자산 총괄도 보겠습니다. 이것도 꼭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셔서 있으면 결산자료에 반영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없죠. 없으니까 무시하는 거지. 있었더라면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되어야 됩니다. 자, 다음 됐고요. 유형자산 총괄해 보니까 무엇이 있는가요? 800번대 건물, 차량 운반구는 2개니까 합치면 되겠죠. 비품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쭉 나와 있는데요. 이런 건 기말, 정기말 이런 건 아니고요. 단기 상각비를 반영을 하면 됩니다. 자, 먼저 건물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게 결산자료 입력 있죠? 화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요거 왔다 갔다 하면서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하셔서 컨트롤 F 건물을 찾습니다. 건물 엔터. 찾아졌네요. 자, 찾아지면은 위쪽에 꼭 확인하십시오. 감가상각비의 건물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론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이 없죠. 없으니까 실제로 놓은 것도 이것 3개밖에 없고요.
건물 찍으셔서 컨트롤 V. 다음 비품하게 뜹니다. 비품. 비품 요거 찍어주시고 컨트롤 C. 그리고 비품 컨트롤 V. 촬영 원방문은 더하기를 하셔야 되겠죠. 더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제가 미리 더하기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입력할 거예요. 복사 붙여넣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18, 617, 945 엔터.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실 때 우리 일반 사무실에서 공학용 말고요, 큰 계산기 있죠? 넙득한 거, 손바닥만한 계산기 들고 가시는 게 맞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기능에서 계산기를 사용하셔도 좋지만, 회계하시는 분은 예전에는 회계하실 때 전자계산기가 없을 땐 주판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듯이 회계하시는 분은 항상 몸에 전자계산기를 소지하는 게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자, 다음 기말상품 재고액. 여기가 마지막 문제죠. 한번 볼게요. 결산.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하라. 그리고 재고평가는 선입선출법이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물류관리에서 재고자산 수불부를 마감을 하고, 선입선출법으로 해서 마감을 하고, 재고자산 명세서에서 상품의 기말상품 재고액을 복사해서 붙여넣을 겁니다. 자, 일단 재고자산 수불부 눌러주시고요. 자, 기간 필요 없죠? 엔터 1월부터 12월까지 엔터 하면 이런 게 나타납니다. 이때 재고자산 평가방법 선입선출법으로 해줘야 되겠죠? 왜? 문제도 선입선출법 해라 그랬습니다. 나타나고 나면은 오른쪽 상단에 기능모음의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여기에 보시면 기능 평가방법 있죠? 눌러주시고, 선입선출법 다 되어 있네요. 그래도 확인은 하셔야 됩니다. 적용 됐고요. 그리고 마감하면 됩니다. 마감 여기 있죠. 눌러주시고, 마감은 항상 무슨 마감이다? 우리 원가 회계도 관련 있죠. 항상 마감은 일괄 마감 눌러주시고 확인. 자, 이러면 컴퓨터가 다 해줍니다. 그러면 재고자산 수불부는 닫아버리고요. 두 번째, 어디서 확인합니까? 재고자산 명세서죠. 명세서에 들어가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확인합니다. 엔터. 요거 몇 월달? 12월달이죠. 12월. 엔터. 자,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품 자산별 합계. 이게 제 기말상품 재고액이 되겠죠. 오른쪽에 보면 2억 6,710만 원이네요. 자, 이것을 제가 미리 요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적어두었어요. 이것을 컨트롤 C 복사. 어디에? 위쪽에 보시면 결산 자료 입력 있죠? 이거 눌러주시고,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이니까 컨트롤 F, 기말 상품 이렇게 타자 쳐주시면 됩니다. 기말 상품하고 확인 엔터 하시면 찾아집니다. 엔터. 자, 그러면 위에 나타났네요. 여기에 보시면 기말 상품 재고액으로 나왔죠? 나왔습니다. 컨트롤 V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자, 여기 해줘야 되겠죠. 어떤 거 우리가 이게 요거 조회까지 이제 여기가 결산이 끝이 납니다. 7문제니까 자, 여기까지 되었습니다. 되고 나면 맨 마지막에 자, 화면 우측 상단에 뭐 점표 추가하고 일반 점표 12월 31일에 가서 확인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뭐 점표 추가 이거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눌러주시고 예 확인. 그리고 어디 전체 메뉴에서 회계죠. 회계에서 전체 메뉴죠. 전체 메뉴에서 일반 점표 몇 월 며칠 12월 31일 12월 31일 자 나왔습니다. 이때 다른 거는 별 필요 없고요. 결차, 결대 이것이 있는가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없다란 말은 점표가 추가가 안 되었단 말입니다. 역으로 이게 있단 말은 점표가 추가가 되었단 말입니다. 숫자 오른쪽에 있는 금액들은 확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금액만 정확하게 입력하셨더라면 이 금액이 틀리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름으로써 결산 문제도 마치고요. 그리고 2강도 마무리 짓고 3강에서 조회 문제와 원가 회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